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됐어요. 네, 네. 관련된 내용 얘기해 주시죠. 네. 5월 20일에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장인 김예영 판사가 직접 공지한 내용입니다. 원래 안건이 안 정해졌었는데 예. 그냥 대충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만 추상적으로 알려졌다가 20일에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졌다면서 공지를 한 건데 예. 이게 약간 충격적이었죠. 기대를 그냥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국민적인 기대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구나. 지금 네. 법관들이 이런 예상을 하게 하는 안건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읽어드리면 되게 예상 가능한 얘기였긴 했는데. 네, 맞아요.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확 가는구나 네. 라고 기대를 깨트려버린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게 되게 길게 또 썼어요. 사실 별 내용도 아니면서. 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심례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을 하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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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이 제시됐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냐 이렇게. 이런저런 걸 섞어놨거든. 문장에 원래 저렇게 여러 네. 가지 주장들을 한꺼번에 섞으면 별로 좋은 문장이 안 되는데. 네네네. 섞어놨어요. 그리고 섞어놓은 거가 그나마라도 이들이 노력한 거야. 그렇죠. 원래 하고 싶은 말과 네. 하지만 다른 말을 끼워 넣어서 뭔가 그래도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는 하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이게 그 양쪽의 의심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이제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언론들까지 원래는 이거 이재명 상고심 선고는 너무 졸속이고 역사에 없었던 사례가 맞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논의하고 유감 표명, 유감 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에 대한 인식 네. 이 정도는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겠다라는 정도로만 퉁치고 넘어가고 예. 우리가 너네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라는 정도로만 퉁치고 넘어가고 사실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은 말은 길게 써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책임 추궁 뭐 청문회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률 개정안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런 것들은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보겠다라는 예.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예.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기사로도 나왔는데 사실 이 논의를 안건을 하면서 김혜영 부장판사가 의장이 예. 상당히 포장을 많이 한 거래요. 이게 이제 법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아, 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들을 때 조금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원래 법관들 다수는 원래 예. 이 회의가 소집된 것도 아주 소수의 정족수 겨우 넘겼잖아요. 예. 세 번 만에. 네, 26명. 원래는 그 26명 중에 일부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예. 이재명 선고, 이재명 상고심 선고에 대한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게 원래 들어가 있었대요. 예. 그런데 김혜영 부장판사가 다수 법관들이 그걸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한다라는 정도로 뭉뚱그려서 표현해버리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를 주로 써놓은 거래요. 네. 근데 원래 안건 논의될 때는 그 이재명 상고심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다. 예. 그래서 법관들이 김혜영 부장판사가 지금 되게 그거 논의 안 하는 것처럼 포장해놨는데 사실은 논의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또 의심하는 분위기들이 또 판사들 사이에서 있다고 합니다. 판사들 사이에.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다고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계속 얘기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네. 왜 재판을 그따위로 절차성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대선 전에 개입하려고 했어? 근데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의 답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예.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뭐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민주적 책임, 그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흐트러뜨려 놔. 예. 그리고 그에 비해서 같은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다른 단락은 너무 구체적. 되게 구체적이야. 예. 예. 책임 추궁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야라고 그렇지. 써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절대 명제는 재판 독립이고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재판 개별 재판을 이유로 책임 추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이거는 되게 좀 센 표현이잖아요. 예. 그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원래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너무 이 구체적인 것으로 명확해. 나머지 나름대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추상적이야. 제가 그냥 해석한 바로는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하는데 네. 자꾸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맞아요. 꺼내고 그러는 거 좀 별로야. 그거 재판 독립 침해야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구체성의 측면에서는 그게 명확해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약간 구색 갖추기로 집어넣은 건가? 네. 라는 생각이 그거예요. 들어. 네. 그리고 더 우리의 의심을 짓게 만드는 것은 법관들 사이에서 뭐 그런 불만이 뭐 김희영 판사가 뭉뚱그린 거다 이런 의심이 나오지만 김희영 판사가 따로 본인의 입장을 또 따로 내요. 아까 소개해드린 구체적인 안건 말고. 네, 그 네. 뒤에 나오죠. 네, 네. 우리 지금 화면에도 나올 텐데 네. 김희영 의장의 이 추가적인 입장 표명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상고심 선고의 대선 개입 문제는 네. 아예 안 다루겠구나. 오히려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관들이 비판하겠구나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네. 네. 김희영 판사가 따로 입장 낸 건 이렇게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서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고심 선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네,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고요. 이번 법원의 재판과 절차 진행이 혼란과 사법 불신을 막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재판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개별 재판이나 절차 진행을 이유로 한 법관에 대한 고발, 탄핵소추, 법 개정 등 민주적 책임의 추궁은 지나칠 경우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재판 독립 침해로 이어진다. 네. 예. 두 번째 말이랑 세 번째 말이 약간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말에서는 또 뭔가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해놨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짐작이 가능한 게 이제 뭐냐면 이 그 부장판사의 그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제 짐작이 가능한 건 네. 시민들의 분노는 인지하고 있어. 네. 그리고 정치권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인정해. 네. 근데 이게 이제 법관 일반의 의견인지 아니면 부장판사 개인의 좀 너무 좀 이렇게만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혼날 텐데 어느 정도 여론을 좀 만지기 위해서 그래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더 한 건지 이 부분은 좀 정확히는 짐작이 안 되는데 저는 법관 일반의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니 이게 그럼 이 아무리 원론적으로나마 상고심 선고의 문제점을 조금 언급했더라도 예. 이게 법관 대표들 다수의 의견은 절대 아닐 것이다. 네. 법관 다수의 의견이라면 이것의 구체성이나 이것을 선차성을 좀 더 키웠어야 되거든. 그게 오히려 더 부각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 측면에 있어서는 높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리적 분석일 뿐이긴 한데 예. 이런 법관 대표 회의 자 회의를 하려고 한 가장 바탕의 동력은 뭘까? 하고 올라온 이유가 뭘까? 법관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회의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네. 그런 거 해야겠다라고 훅 하고 밀고 온 건 뭘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론 때문 아닐까요? 이 지금 올라온 안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안건 안에 결국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대법원의 저런 행동은 문제가 확실히 좀 있어. 이게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어. 정치 개입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네. 야 이거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이제 한 가지 동력이고요. 네. 다른 한 가지 동력은 민주당 왜 저래? 아니 개별 재판 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위협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가 지금 표현된 거잖아요. 네. 뭐가 더 우선시되는 동력이 이게? 뒤에 거요. 법관들 사이에서 이 회의가 소집됐을 당시에 네. 소집됐을 당시에는 전 전자 같은데. 네. 전 뒤에 거 같은데. 저는 뒤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아니 여기 나와 있어. 여기도 보면 법원의 재판과 절차 진행이 혼란과 사법 불신을 막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뭐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처음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애초에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어. 뭐 우리는 그런 의도 아니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니네가 뭔가 오해를 했어 지금. 그런 식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해하지 않게 조심은 할게. 아무리 양보해도 이 정도라고 보이거든. 그럼 이거는 만약에 정말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까지 열게 된 법관들 사이에서의 동력이 후자라면 민주당 욕하는 거라면 심지어는 회의 소집을 겨우겨우 하게 한 그 26명 중에서도 사실은 대선 개입 문제가 아니라 그래 니네들이 굳이 회의하겠다면
나는 이걸로 회의할 거야. 민주당이 문제라는 걸로 회의하지 뭐. 26명도 다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네. 그리고 첫 번째 안건, 두 번째 안건 나눴는데 첫 번째 안건에도 두 얘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안건에도 두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엔 이건 첫 번째 안건, 두 번째 안건으로 나눌 이유가 없어.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얘기지. 두 가지 흐름은 있는 거지. 두 가지 동력이 있어요. 법관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던 두 가지 동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상이몽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물론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불행한 상황, 판사들 일반이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을 네.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의 근본 원인은 조이대야. 이러면 그나마 나아.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얘네들이 뭐 이런 정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금 불러 세워 대법관을 나오라고 해? 이 문제 심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더 중요해 보인다는 거지. 야, 그럼 법관 다수가 진짜 정말 엄청나게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구나. 지금 엘리트 네. 의식 막 이런 게 있구나. 네. 국회에 서는 것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심각성으로 인식하고 위기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1차 위협을 내부로부터 위협이라고 보느냐 외부로부터 위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위협감을 느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인 회의까지 연다. 예. 야, 그러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저는 정확한 인지가 잘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 이제 저기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고 제도 변경해서 제도 변경이라는 결국 그거잖아요. 대법관 수 늘리고 재판 소원제도 도입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야.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가려는 거구나. 네. 회의 자체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제도 개선을 막고 싶은 게 더 크다는 거지. 야, 그러면요 법관들이 모여서 그쪽으로 이야기가 굳어져서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전체랑 싸우는 거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의 어떤 혁신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문제점은 니네가 우리를 막 이런데 불러 세우는 거야. 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변화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법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한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정파화돼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좀 큰 규모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위에 군림하고 예, 이런 모습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커. 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시대적 흐름이야. 점점 법관이 되게 특권 계층이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이번에 조희대 건이랑 지귀현 건으로 결국 터져 나온 게 판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결국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거나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아무 장치가 없. 이러므로써 느끼는 무력감. 이게 이제 시민 쪽에서는 기본 동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는 판사들의 기본 동력이라는 건 기껏해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재판 독립은 절대 침해할 수 없어. 이러는 건데 이거 입법권을 가진 쪽에서 입법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네. 가령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뭘 할 수 있는데? 네. 뭐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그 치는 거 그게 뭐라 그래요? 법봉. 법봉. 법봉 들고 뭐 국회로 돌격이라도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서명이라도 받을 건가? 70 몇 명? 그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지위와 이런 영향력 자체가 엄청 무기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시류를 완전히 잘못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잘못 읽었죠. 이거 이제 그런 집단들이 다 이제 판사 집단, 검사 집단, 네. 의사 집단 맞아요. 이런 데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특권 집단으로 지금 점점 인지가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의사 집단의 수가 훨씬 많고 생명의 직결성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시민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네. 그래도 이따위 판을 만들어버린 분노가 윤석열한테 향한 거야. 그렇죠. 의사한테 지금은 향한 그래요. 거니까. 예. 일단 윤석열이 엄청난 무리수를 던지기도 했고. 예. 예. 근데 검찰 집단은 이제 완전 이건 윤석열 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확실해지면서 네. 이제는 그냥 이건 깨진 거야. 여기는. 검찰은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해. 검찰은 이건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엑소더스 하고 근데 있습니다. 판사는 그 뒤에 숨어 있었거든. 네. 판사 집단은 검찰보다 낫겠지라는 생각 뒤에 숨어 맞아. 있었는데 예. 요번에 너무 명백해 보이는 사건들이 몇 개가 딱 터지면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놨다고. 네. 그러면 검찰에 비해서 사실은 판사 집단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없어요. 조국 장관 같은 사람 잡아가고 막 맞아, 국회의원 잡아가고 이건 못해. 예.
높게는 때릴 수 있겠지. 네. 재판에 걸린 사람 높게는 때릴 수 있겠지. 그게 정확히 조이대가 한 짓이잖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실제로. 야. 그러니까 그 권한뿐이 없는 건데 사실 이 권한은 막강한 권한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러니까 당장 앞에서 쓸 수 있는 칼은 없거든. 검찰이 오히려 그런 지점에선 막강하죠. 그렇죠. 당장 인신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판사 집단이 저는 현실 인식과 시대 인식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때 무조건 꿀란 소리는 아니야. 사실 일정한 그렇지. 저항이 있으면 이 정도 되는 세력의 저항이 있으면 쉽게 개혁 못 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싶어도 이만큼 정도뿐이 그렇죠. 안 된다고. 논의를 해야지. 이를테면 제가 바라는 거는 국민참여재판의 전면적 도입인데 예. 형사범죄에 있어서 예, 예. 이거 절대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소 문제만 해도 쉽진 않아요. 네. 예. 헌법재판소는 되게 받으려고 하지만 아마 대법관 쪽들이나 이제 사법부 쪽에서는 진짜 목을 걸고 반대할 거예요. 네. 그러면 기껏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법관 증언 정도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예, 원래 이 정도 집단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걸 저항하면 언론도 그걸 따라주고 도와주고 이럴 테고 명분이라는 건 재판 독립 명분 뭐 이런 게 있을 테니 예, 이거하고 그나마라도 충돌이 덜 되는 대법관 증언 정도 받아들이는 거로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판사들이 대놓고 너희들과 한판 해볼 거야라는 식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꾸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론이 여기까지 와 있고 니네들이 심지어는 대선 개입 의도를 보였으니 이런 제도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관회의에서도 꿇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관들도 이제 논의해야 된다. 이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해줘도 그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재판 소원까지 못 가고 대법관 숫자 조금 늘리는 수준만 가도 그게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기 운명에 네. 대해서 이거는 입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거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더 쏠리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물론 약간의 의견 분열들은 있겠지. 네.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원래 이른바 중도라는 층은 아우 그렇게까지 건드리는 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좀 더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 사법개혁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너무 수를 잘못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법관 다수가 진짜로 우리는 대선 개입이고 뭐 모르겠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법부 침해야. 우린 그거를 이제 입장 표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는 26일 당장 며칠 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과한 생각일 수 있는데 이 민주당에 대한 지금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입법부가 제2차 조이대에 난 네, 건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대선에 영향 미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26일날 대선 개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을 사법부 침해야. 너네 잘 봐. 유권자들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선 개입하게 되면 예. 그러면 근데 그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대세에 영향도 못 미치는데 예. 더 열받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잘못된 거죠. 아.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해. 무슨 근거지? 힘이 세고 되게 온당하다고 믿는 그런 되게 좁은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조이대의 움직임이 딱 그거였었잖아요. 아니 지금 그냥 놔뒀더니 말이야. 저 범죄자를 지금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가 나서줘야겠어. 딱 이거로 움직인 거 아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큰일 났다 진짜. 저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이게 근본적으로 되게 반민주적 사고인데 예. 그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거든. 확실히 충격받았고 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조이대 쪽의 문제의식과 되게 유사하다는 얘기야. 야 그러면은 야 민주당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겠네. 야 우리가 나서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관들이 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리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선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야 우리가 지금 보여줄 건 보여줘야겠어. 와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참 나 진짜 와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제가 너무 요새 표현으로 나이브했네요. 나는 이 진짜 그렇게까지 상상을 못. 나이브라는 단어 쓰지 마. 징글징글하다. 물론 그걸 발표한 김 부장판사라든가 네. 이거를 그래도 강하게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고 있긴 있었죠. 김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그런 목소리를 받아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김예영 판사는 오히려 입장 표명을 되게 노력한 거네. 노력한 거죠. 조금이라도 여론의 그 걱정하는 지점을 써주려고 노력한 거네 네. 오히려. 네. 아 근데 저 안에서는 다수의 세는 조이대식 문제의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죠. 아이고야.
더 세게 맞을 근데 텐데. 그때 지기현이 뭐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는지.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런 법관 대표회의 이 판사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생각, 심지어는 민주당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정축으로도 한번 공격해보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린 그 뒷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그럼 네. 그럼. 근데 우리가 최근에 또 의심드는 게 뭡니까? 지기현 판사는 왜 저러는 거야?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윤석열 재판에 나와가지고 지 신상 문제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어 네. 정말. 내가 웬만하면 룸사롱 얘기는 안 하려고. 자기 입으로 진짜 저런 이게- 식의 재판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공판 재판 진행권을 남용한 결과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하려면 말이 돼요? 입장문을 내라고 기자회견을 하든가. 네. 판사는 재판으로만 얘기한다 이거야? 아니, 근데 그걸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데. 재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재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것마저도 이거 조희대 뒷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네. 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4차 공판에서 갑자기 자기의 접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건 맞는데 우리가 윤석열 재판에서 얘기하라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저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정확하게는 소맥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도 너무 후죠. 예, 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 네, 너무 저 웃기지 이게 않아?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막 그 뭐- 방송하면서도 막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하고 있어. 재판하면서도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이거 윤석열 아니에요? 지내고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지내고 있어? 삼겹살 소주 먹으면서 소맥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 사람 술을 정말 좋아하긴 한다. 어. 이 중대한 입장 발표를 하면서도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뭐 괜히 변명한다는 쪽이 그 룸사롱에서도 삼겹살 먹을 수 있다 또는 삼겹살집에 갔다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어는 나는 소박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예, 그 얘기가 네. 싶었던 그 거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쥐어짜낸 서민 메뉴가 이거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예. 나 그렇게 막 되게 막 그 귀족적이고 이런 식으로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지저분하게 룸사롱에 술 먹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서민들처럼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지내는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저걸 재판에서 얘기했어. 아니,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네. 그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사진 공개됐던 그 장소를 뭐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집착이 너무 강해. 삼겹살 소맥.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서민적-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이게 나는 서민적인 사람인데 예. 서민적인데 그렇다고 서민적인 접대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 아니야 나는. 예,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예.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 확실히. 그러니까요. 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와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저는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근데 얘기했습니다.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대응을 했네?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 재판에서. 그것도, 예, 그것도 심지어 재판에. 재판정에서. 저렇게 재판에 영향 가는 게 걱정이 되면 최소한 입장 표명은 그 재판에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재판 외부에서 입장 표명을 하든가 사실은 그것도 별로 적당하진 않아. 이 사법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자신이 의혹 해명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나 윤리감찰을 받고 뭐 윤리위원회에서 나 조사해라. 나는 한 겹의 의혹도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지법에 공보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왜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밝히면 되는 네. 문제거든. 이상한 짓을 했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근데 굳이 윤석열 재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좀 음모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상상까지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정말로 윤석열한테 책 잡혀서 저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상상까지 그게 가잖아요. 왜 이상한 상상이야?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 상상이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상상이 된다는 거지. 어.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해 줄래요?
가장 현실적인 이제 이유요. 음모론으로 가야 되는데. 갑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예. 많이 하시는 얘기니까 윤석열한테 그 캐비넷이 잡혀가지고 윤석열 쪽한테. 나는 김건희한테 잡혔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까지 가요? 아니 여기 이분이 가신 곳이 이제 소인지 여러분 잠시 그냥 업계 용어 좀 쓰겠습니다. 룸카페라는 곳이잖아요. 룸카페는 이제 접객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M장의 그 룸빵 학개론 다 네. 들으셨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에이스급 몇 명을 김건희가 아이고 그 너무 쌈마이처럼 보니까 좀 제가 원래는 우리 저기 예. 특집 같은 거 할 때 네. MC 장원도 한번 부르고 네. 헬마도 한번 부르고 오창석 씨도 한번 부르고 이럴라 했는데 네. MC가 못 부르겠어요. 네. 본인은 자꾸 변명을 하는데 제가 뭐 귀로 들은 거라고. 예. 너무 잘 알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더 이상 때 말을 못하겠네. 내 친구 M장의 말에 따르면 예. 그쪽에서 이제 마치 그 배달 기사처럼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 라인 몇 개를 김건희 씨가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김건희 씨가 또 그쪽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 예전에 예. 그쪽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 이건 있잖아요. 의혹이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된통 걸렸다. 지기현이가. 네. 그래서 김건희가 이 사실 만약 캐비넷이 있다면 그래서 김건희가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 판사를 저렇게 잡고 휘두를 정도로 뭔가 결정적인 게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음모론 아직까지 뭐 음모론 수준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강한 가설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니까. 네.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여기에 사건에 배당이 됐을 때 한 가지 가설은 뭐 이제 대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이제 이 지법에서 사건 배당을 할 때 더 잘 네. 봐줄 사람을 일부러 해서 배당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른 한 가지 설은 그냥 배당이 된 거야. 되자마자 턴 거야. 털어서 문제가 있는 걸 잡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 끝에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재판 시간이. 근데 그 중에 구속 취소라고 하는 희대의 어떤 사건을 이제 만들어낸 거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이거 왜 이런 거는 그냥 다 우연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냥 세 번째 설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건 그렇죠. 분명해.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면에서. 네. 네. 그 구속 취소 사건 이후에도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한테 특혜 준 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재판 준비 기일에 공판 준비 기일에 80분 장광서를 피의자한테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과연 그렇게 장광서를 풀어 헤친 게 물론 그 인간은 아무 데서나 그럴 인간이긴 한데 만약에 재판관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나를 네. 무한하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면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음모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찍소리 못하는 애다. 음. 왜 찍소리 못할까? 지기현이 원래 그쪽에서 되게 유명했다면서요. 잘 놀고 뭐 MC도 보고 막 그런데요. 선후배 모임 있으면. 되게 오락부장 같은 스타일. 네. 네. 실제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도 있대. 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약점 뻔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특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음. 그리고 지금 들킨 상황에서 그거를 윤석열 캐비넷에 뭐 이거 의심입니다만 그쪽한테만 책 잡힌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여론의 공개가 돼 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지기현 판사의 대응책이라는 게 하필 윤석열 재판에서 저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 네. 여기서부터도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지기현 판사는 자기 재판에서 쓸데없는 시간 써가면서 저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더 큰 지금 백래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의심을 더 증폭시키고 증폭시켰고 네. 그러니까 사진 공개까지 간 거잖아요.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뒷조사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거짓말을 하고 싶고. 네. 뒷조사하고 사생활로 공격하고 있다. 이 재판을 흔들기 위해서 저쪽 정치 세력이 지기현을 딱 잡고 이 사람을 뒷조사해서 한 결과로 뭔가 흔들고 있다. 이 얘기를 만들고 싶은 건데 네. 실제 일어난 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제보가 들어간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게 제보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어? 게다가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상당한 이해 당사자야? 네. 이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닙니까? 음.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선 사실은 밑에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나오는 국회에서의 얘기들은 그냥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쪽에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법원이 조사를 해라. 네, 니네가 알아서 이 정도까지 들어왔으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이 지규현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뿐더러 법원이 완전히 그걸 걷어차 버렸거든. 네. 맞아요.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뭔가를 할 수 없다. 그 말은 나는 약간 야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약간 그치?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식 화법이거든요. 네. 네. 한동훈식 화법. 예 맞아요. 그 검사들 얘기는 맨날. 그렇지. 네. 결정적인 증거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음. 네. 스모킹 건이 없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네. 판사 집단이 이러면 돼? 이와 유사한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판사윤리위원회 발동시키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재판 배제한다거나 이런 네. 거 너무나 당연한 절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신들이 안 해서 우리가 괜히 칼 뽑아가지고 쓰고 싶지 않으니 특히 선거식에 그런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솔직히 뭐 지기현 판사 개인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열받는 거 해소할 뿐이지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 그런 거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 사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면 사법부가 거기에 띡 하고 또 무릎 꿇고 해서 원하는 대로 내란 재판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 국회의원들 되게 쫄보해요 은근히. 네. 특히나 판사 앞에서는. 근데 거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법원이 기회를 줄 테니 법원이 스스로가 좀 자정하는 모습 좀 보여줘.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조희대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둘 다 걷어쳐 버린 거야. 네. 판사 본인이 재판에서 그리고 사법부가. 아니 근데 지기현이 저렇게 대놓고 야 나는 그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 사진 찍힌 거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래도 내가 재판에서 잘리거나 갈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약간 거기 동의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재명 상고심 선고부터 의심해왔던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뭔가의 카르텔 그들의 그렇지. 작동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제 짐작입니다만 지기현 판사가 왜 공판에서 그지 쓸데없이 저 얘기를 했을까? 공판 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공판을 더 더럽히는 방식을 썼을까? 이 짐작이지만 저 아무런 뭐 부끄럼도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렸을 것 같아. 근데 대법원에서 근데 법원- 말렸는데 말을 안 듣고 지 재판에서 얘기해 그치. 버렸구나. 왜? 재판 독립이잖아. 와. 개별 재판은 판사가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럼 완전히 그러면은 지기현의 캐릭터가 강하게 작동된 그렇죠. 사건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정말 공보에 대해서 공짜만 아는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그렇죠. 너무 생뚱맞았거든요, 네. 정말. 이것 때문에 사법부도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차라리 조용히 좀 국으로 조용히 있고 네. 저쪽에서 내미는 카드 보면서 움직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심지어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민주당이 실제로는 제대로 쥐고 있는 게 없으면서 뻥카 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반응을 보인 거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혼자서 뻥 하고 앞으로 나가버렸으니 그것도 재판을 이용해가지고 이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조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할 거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 자기 캐릭터에 의해서 이런 짓을 했다면 우린 더더욱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지기현 판사가 이게 아까 법관대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옹유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식으로 지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기현 판사도 뒷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야 니네가 지금 내가 윤석열 재판한다고 너네 윤석열 싫어해서 국민의힘 싫어해서 지금 나를 윤석열 편이라고 보고 쫓아내려고 하네. 안 돼 너네 그렇게 해봐. 약간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내란 수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사람을 자꾸 풀어주고 특혜를 주면서 뭔가 봐줄 것 같은 재판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의심과 의혹에 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기현 판사랑 심지어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이 문제를 국민의힘 싫어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윤석열 쪽 또는 김건희 쪽의 캐비넷 썰을 잘 안 믿는 이유는 네. 이 법원의 모습 때문이에요. 네. 법원도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법원과 대법원이나 법원과 윤석열 쪽이 짜고 지기현을 이용해 가지고
구속석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거라면 이들 사이에 서로 연계고리가 되게 명확해야 돼. 예. 그럼 물론 윤석열 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함부로 또 까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래도 아니 이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알아야지 법원도 거기에 협조를 하면서 끌려 들어가지. 법원도 사실 자기 목줄 쥐고 지금 끌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는 판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랬으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아, 이 정도로 허술하게 막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어디선가 흘러나갔다면 서로 굉장히 강력히 믿는 그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데서 누군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들어간 건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법원 쪽에서 만약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면 네. 야씨 누가 지금 흘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뭔가 모의하고 막 그랬겠지. 그냥 쟤네 별거 없을 것 같은데라고 태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법원은 정보가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윤석열 캐비닛 이런 의심을 차치하더라도 그럼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게 정말로 판사들 대부분과 사법부는 지금 이 내란수계 재판을 정치적인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과 한판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란인데 어. 심지어는 판사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더 오히려 꼭 윤석열 캐비닛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건 지능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전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국힘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동지의식이라기보다는 저씨 쓸데없이 저렇게 사건 망쳐놔 이상한 짓 해가지고 쫓겨나거나 말이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투. 네.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저는 그 약간 분위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민주당이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지. 헌법재판소 밑으로 넣는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위협도 지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리고 윤석열이나 아니면 윤석열 일당들에 대해서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심각하게는 안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인가요? 이 새끼들 잘 좀 하지. 해프닝이라고 보는 거지. 야, 진짜 큰일 났다. 지가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만져가지고 말이야. 왜 나대, 이 사단을 나대. 만들어. 그리고 내란 폭동 사건 일어난 것도 너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했어? 이런 쪽에 가깝지. 야 이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데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윤석열 추종자들이 법원을 막 때려 부수는데도 네.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이 더 큰 법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때려 부쉈는데 그래서 막 판사 잡아가지고 조리돌림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는 그거를 설마 이 정도에서 법원은 이거는 정말 판이 끝났다. 저거는 진짜 재판하는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자기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고 다리까지 다 부숴버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네. 실제로 어디에 더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가 보이잖아. 이게 이재명 이슈, 민주당 이슈에 훨씬 더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맞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꺼낸 거 그러니까 그게 더 싫다. 어. 그러니까 법원을 때려 부수는 것보다 나는 우리가 헌법재판소 밑으로 기어가 들어가는 게 더 싫고. 예. 아니 재판부 난동하고 그랬을 때 법관 네. 대표자 회의 얘기 한마디라도 나와.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죠. 일선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우려 표명하고 쫙 연서하고 그랬냐고. 대법원도 조용했고. 안 그랬잖아. 야, 그런데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한다고 봤더니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소집을 하고 있어. 네. 그게 주된 동력으로 보이고.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멍청한 게 공격할 무기가 없잖아. 뭘로 공격할 건데 민주당을? 그러니까 이게 특권 의식이 생겨버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무기 이전에 이런 거지 막 왜 이러면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거야.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거죠. 약간 이게 이거 특권 의식이거든. 마동석한테 두드려 맞기 직전에 초롱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물론 그렇게까지 과격하진 않겠지만 너무 놀랍네. 아니 민주당이 정말 작정하고 막 입법을 다 조져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헌법까지 바꿔버리고 뭐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아마 예상은 안 하니까 그러겠지만 예. 그렇죠. 예. 헌법까지 건드려서 대법관 선임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와 기타 이제 상권 분립된 있는 조직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재정렬하는 방식으로의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예. 어떡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참여 재판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러면은 일단 판사들 나가서 자기 커리어에 기대해서 초반에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초반에 돈 버는 거 이런 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적게 버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미숙하고 예. 특권 의식은 엄청나게 세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하고도 의식 세계가 좀 일치하고.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이게 이제 강남의 지역 정서라고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데 서초 강남 쪽의 지역 정서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계속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사법부 대부분의 법관들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하고 정치적으로 맞서 싸운다. 지금 이재명 상고심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지기현 판사 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게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건가? 난 그게 너무 신기한데. 대선판 자체를 뭐 엄청나게 흔들 수 있다라고 본 건 조의대에서 끝난 것 같고. 거기서 네. 끝났고 일단 네. 그 정도는. 그 저항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분쇄가 안 됐겠죠. 어느 그 어쨌든 물러서잖아. 물러설 수밖에 그렇죠. 없었어. 한 번은 물러섰죠. 네. 고법에서. 네, 그리고 그래서 대선판을 막 바꾼다기보다는 우리가 건재하며 당신들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 웬일이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묘사하신 거, 와 이거구나. 너네 자꾸 그러다 큰일 나.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주려는 거구나 지금. 아니, 그럼 앞으로 판사들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민주당 관련한 판결은 다 그지같이 하겠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의심도 되지 뭐. 이재명 상고심 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원래 입법부 같은 데서 사법부를 개혁하기 힘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재판에 대한 그치. 두려움. 네. 미흡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하면 쟤네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입법으로 조져야겠네. 우리가 가진 건 입법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사법부가 막 국회의원 며칠 날리는 그런 판결을 막 무리하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건 대세는 그쪽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희생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 더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점점 더 개혁의 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법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 노출된 것만 보면 그런 대결 양상으로 간다는 거죠. 네. 와 개혁, 정신 못 개혁을 차리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좀 심각한 거. 자 그리고 그런데 생각 없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있는지를. 김문수 후보 진짜 웃겨 요새. 예. 이분은 웃기러 나온 것 같아 대선에. 오늘 그 발언이 네. 부정선거 영화 관람했다.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어제거든요?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다. 야, 나 바쁘다. 근데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네. 어떤 경우든지 유권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해명해야 된다. 앞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많이 보시고 사람 많이 만나시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냐. 선관위도 의심받는 점들이 있다. 부정선거의 소지들을 없애야 된다.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선관위가 설명을 해야지.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소공포증 있으면 무섭지.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은 부정선거. 그러니까 종탑에서 조심해야지. 뭐. 미쳐버리겠네 이거를. 힘들어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뭐 논평할 말이 있어요 이게? 영화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뭔데? 뭐 유기견이야?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의 본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질이 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뒤에 전광훈 세력과의 관계도 그래. 네. 관계를 잘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세력과의 관계. 난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야. 예. 예. 그 다음 옛날에 날에 울먹였던 사람 맞아. 네. 와 그때는 전광훈 정강훈 잡혀간다고 네. 울먹였던 사람 맞다. 그때 혼자 진짜 노동운동 할 때처럼 울었거든 정말. 그게 울먹인 정도가 아니고 영상을 보면 진짜 거의 펑펑 울어요. 통곡을 네. 하지 통곡을. 전광훈이 아이고 울지 마라. 이렇다고. 자존심 상해.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한데 네. 전광훈 세력과 왜 연대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민주노총 불법 파업을 옹호하고 진보당 바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했던 이석기 당하고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형평성 어떻게 맞춰? 아니 민주당은 진보당하고 협력하는데 나라고 정광훈하고 협력하지 말한 법 있냐? 그럼 형평을 맞춰야 된다. 정광훈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했던 이석기 당하고 비슷한 까라로 놓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정광훈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 정광훈과 이석기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던 것과 별개로 김문수의 머릿속에는 그렇지.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광훈하고 싫은데 억지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 말 같은 말을 그지같이 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저쪽 시위 세력하고 연계돼 있잖아. 나는 이쪽 시위 세력하고 연계할 그렇지. 거야. 그게 뭐 잘못이야? 네. 아니 근데 이석기 씨가 요즘에 네. 광화문에서 집회합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지 뭐. 네,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기가 노동운동할 때 했던 얘기 가지고 만약에 그 끌고 오면 네. 과거가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석기 얘기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건 과거가 안 주어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보당하고 이석기의 관계가 지금 직접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굳이 말하면 레거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예. 그 레거시 쫓아오려고 그 민주노총 레거시 쫓아오려고 하면 자기가 나와. 가장 극렬한 노동운동권이었을 텐데. 네. 그리고 심지어 민주노동당은 그래서 해산이 됐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노동당 뭐였지? 저 이석 당 이름을 까먹. 통합진보당. 아 그래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통진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됐어요. 해산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김문수 머릿속에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한 거라면 아씨 인정. 근데 왜 국민의힘만 왜 광화문이나 바깥 시위 세력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뒤에 좀 이따 보여줄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김문수는 정치인이 아니야. 대선 내 나온 후보 같지가 않아. 예. 보통 대선 시기가 되면은 네. 막 여기도 포용하고 저기도 포용하고 이것도 잘못했다 그러고 저것도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이러면서 나가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네. 정강훈 세력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냉소할 수는 없겠지. 자신의 지지 기반이니까 확실한 지지 기반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과연 어떤 당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당한 불만 사이를 조율해 가면서 이거는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 이러면 그냥 정치적인 언어가 되잖아. 나 너무 정치인 같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이 정도로 충분히 얘기하면 사실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네. 난 끊겠습니다. 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적어도 여론에서 뭔가 부정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구나.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이거 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가 아니구나. 예. 생각할 줄 아는구나. 그럼요. 예. 여론의 영향을 받는구나. 요 정도만 보여주면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눈치와 태도를 물어봤더니 난 손 잡을 건데 내 건데 막 이러고. 바보잖아 이거는.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 이런 거 물어본 것도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탈당하신 분이라 음. 사실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겠지만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신념이 그런 쪽에 있으니 네. 거기에 대해서 간 거 가지고 뭐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이번에 이제 계엄 상황도 있고 그랬었고 그거로 인해서 파면까지 이제 당한 입장이니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로부터 좀 상처가 덜 받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 그때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음. 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자기하고는 관련 없는 것처럼 밀어버리고 네. 적당히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약간 살짝 생각 없는 짓을 했지 뭐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딱 해도 되거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안 얘기해. 김용태가 조금 비슷하게 하긴 네. 했어요. 예. 근데 김용태. 어제 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김문수 얘기 중에 네. 제가 어제는 못 올라가지고 여기다 넣질 못했는데 진짜 웃긴 장면이 있는 게 지금 지지율이 많이 열세인데 어떤 조사에서 20% 이상 차이 났으니까 뭐 좀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 김문수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특단의 조치 이준석과의 단일화. 진짜 이게 대선 후보라고 뽑아놨는데 이러니까 차라리 한덕수가 낫다라는 이게 이제는 옳은 말로 들려. 진짜 이제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단일화는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할 것 같아. 네. 할 저도 것 할 같아요. 것 근데 같아요. 더더욱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전략이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가 했던 잘못을 김문수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죠. 진짜 너무 한덕수가 처음에 단일화하자고 김문수 쫓아다닐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원하는 걸 그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자꾸 휘두를 건덕지를 주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했는데 김문수가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만났잖아요. 네.
안철수 되게 싫어하는 건 내가 아는데. 아 죽도록 싫어하지 진짜. 그래서 심지어 예. 서로 다 엄청 서로 되게 싫어하거든. 네. 그 왜 그 식당에서 그 장면 있었잖아. 네. 막 계속 안철수 씨 온 거 알고서도 막 안철수 욕하니까. 계속 뒷담하니까. 저쪽 방에서 그 벽 네. 넘어. 아, 거의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여의도 모처에 예. 그 식당 되게 무슨 유명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다는 일화가 왜 있죠. 그래 진짜. 예. 근데 또 만나가지고 참. 근데 안철수 의원이 표정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것 같아. 특사로 보낸 거지. 예. 너 지난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기게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가가지고 쟤 불러가지고 좀 파일러서 그래도 같이 좀 했던 사람 아니니 이번에 그게 역할 하나 그것만 해주시면 돼. 이 얘기 하는 거야. 네. 안철수는 근데 이용을 그렇게 당하고도 국민의힘에서 네. 또 그렇게 뭐 또 전해줬겠죠. 당권 당신 할래? 거짓말인 거를 아직도 모른다. 여전히. 아, 아니 원래 다음번에 경쟁하면 뭐 당신뿐이 없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리고선 또 저쪽 국힘 이준석 만나가지고 또 총리와 당권 네. 또 거기서 가서 또 하잖아. 근데 문제는 무슨 당권이 한 대여섯 명에서 집단 지도하는 거야? 문제는 그 당권을 주겠다는 사람이 선거 끝나고 남아 있을지도 몰라. 아직 알 수 없다고. 국민의힘 친윤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정치를 그럼. 더럽게 하고 있어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따 여론조사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이준석이 10이 안 넘을 것 같다 싶으면 들어갈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네. 근데 10이 넘을 것 같다. 왠지 좀만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아. 네. 10만 넘어도 나는 남는 게 장사야. 아 이렇게 왜냐면 접수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생각이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그래서 약간의 뭐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 여론조사가 당분간 쏟아질 거예요. 네, 여론조사- 이미 오늘 좀 시작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벌써 이상한 거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왔고 뭐 서울에서 앞선다 이런 기사 막 양산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론조사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발언이 좀 남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근데 제가 그 권수표 국장하고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단일화 한다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도 실제 여론이 이거랑 다르다는 건 본인도 명태균이랑 일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10%못 넘는다 싶으면 단일화 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 또 한 거에 그게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거든요. 거의 10 넘는 것처럼 하면 맞아요. 와 이런 식으로 좁혀지긴 하네. 네. 그리고 얘를 딱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네. 붙잡을 때 더 붙잡아야겠네. 확실한 표를 줘서라도. 네. 그러니까 최후까지도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을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잖아요. 네. 사실 다음 주 후반으로 가도 너무 늦어.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에 결심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주말과 월요일쯤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 이번 토론이랑. 네. 아 그러네요. 내일 토론도 있고 주말에도 토론 또 있죠. 네. 네. 토론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가 또 마지막 토론이 맞아요. 있잖아요. 월요일이 마지막 토론. 고기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면은 월요일 토론까지 하고 막 조금 더 여유를 두자면 한 화요일쯤 나오는 여론조사 막 이런 거 그렇죠. 있고. 네. 그때까지 계속 김문수 가지고 놀면서 그래서 뭐 줄 건데 야. 뭐 줄 건데 갖고 놀다가 마지막 그 토론이 여론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해외 베팅 사이트나 이런 거 참고하면은 지금 이준석 당선 가능성은 2.6% 2%란 말이에요. 2%.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왜냐하면 하겠네 그럼. 이준석은 나라 망하는 건 참아도 지가 손해 보는 건 못 참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비 보전을 1번 조건으로 해갖고 단일화 하겠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돈을 쓰든 뭘 해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쪽이나 그쪽에 연계된 쪽이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를 무조건 깎진 않을 거거든. 그렇죠. 네. 네. 김문수 올리고 자기도 올라가야 이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계열 지지자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려고 할 테고 네. 약간 동력도 생길 테고 단일화 탄력도 좀 받을 테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공동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 오케이 뭐 상관없어. 네. 나한테 나쁠 건 없어. 니들이 한 것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야 그럼 이준석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역대 최고의 쓰레기 컬렉터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옆에 붙어 있었죠. 윤석열이랑 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한테 붙는 거예요. 하지만 펜코는 그래도 이준석이 좋다고 지지하겠죠. 네. 자, 그 와중에 네. 눈 큰 김용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진짜 예.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안 됐어 네. 얘는. 아 이거 저는 어제 진짜 20일에 배우자 토론에 처음 제안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지. 네. 너무 욕심이 컸군. 와 근데 어제 이걸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다. 아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갑자기 김건희 관련해서 사과를 합니다. 네. 그게 사과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 대안을 실천하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대통령 영부인 네. 문제에 대한은 이혼시키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대한 새로운 짝을 찾아주는 거야?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이상한데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겠대. 사과한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영부인 문제 대안을 마련하겠대. 네. 김건희를 갈겠다는 거야. 설란용 씨를 갈겠다는 거야.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해석을 따로 해주고 싶은 정도의 문장도 아니지만 이것도 사과가 되게 희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 거야? 우려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지. 우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잖아. 한동훈 합법이에요. 네. 맞아요. 한동훈이 내내 해왔던 걸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과가 아니에요. 네. 국민이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멍청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네. 거잖아요. 거업식 사과보다도 못해. 그건 미안하게 됐어. 네. 이거보다도 못해. 저는 그래도 인정은 하거든요. 그렇지. 그거 내가 쓰레기같이 그렇네. 미안합니다. 미안하겠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도 그게 사과지. 네. 김건희 문제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가 아니고 너네가 그걸 우려해서 미안해잖아요. 네. 이게 한동훈 뻑하면 국민 국민의 눈높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계엄 때문에 니네가 고통스러웠다면 미안해. 네. 이게 다 비슷해. 그러니까 사과 안 해요. 네. 내란에 대해서도 결국 사과 안 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 안 한 거지. 네. 니네가 우려했다면 미안해. 힘들다면 미안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뭐뭐 했다면 미안해는 기본적으로 사과가 아니야.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저기 영부인 문제 대안을 마련하겠다. 사실 이 얘기에는 또 숨겨져 있는 게 뭐 예전에 뭐 보면은 그 제2부속실 설치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가.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자정 장치를 마련하는 거 플러스 네. 영부인 후보자 토론회 이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그런 것 그게 같아요. 어떻게 영부인 문제에 대안이 되냐? 그게 검증하겠다 이거지. 아니 검증해서 뭘 어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야, 니네 당 후보 저기 배우자나 검증해. 왜 남의 당 배우자를 왜 니네가 검증을 하고 자빠졌어, 진짜. 아니 그리고 검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단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걸 텐데 검증은 해요 언론이. 나 하지. 심지어 이거 다음 대사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적 문제를 가리지 않겠대. 네. 아니 사적 문제는 언론이 다 한다니까 원래. 그래, 해 원래 다. 지난 대선 때도 했어요 김건희에 대해서. 그래 다 나왔잖아. 다 나왔는데 뭉개고 갔잖아.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대전이 막 수사했잖아 언론사. 수사했지. 네. 원래 다 해요. 원래 다 하지. 원래 후보자 토론회라는 거는 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생활 뒷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토론회 나와서는 국가 운영의 비전, 정책 이런 거 논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무슨 뭐 사적 문제를 가리지 않겠다느니 그걸 검증하자고 토론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튼간에 뭐 말을 해봐야. 그래 뒤에 얘기까지 보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하나? 라고 하니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지금 필요해. 아우 진짜.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아, 그렇죠. 아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대. 네. 자, 지금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 예. 네. 거부권 쓸 수 있는 시간도. 그리고 니네가 검토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여기 그 발언 나오네. 예. 자, 영부인의 과거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있어. 그것을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감추지 않겠다. 감추고 넘어갔죠. 네. 영부인이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전혀 못 그랬죠,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활동이 투입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 야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알겠어. 그 앞에 한 말들이 근데 전부 김건희가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 뭐 필요하면 하는데 예. 앞으로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 이 예.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길을 다니면서 똥을 막 싸고 다녔지만 네. 앞으로는 꼭 화장실에 가서 그래서 무슨 소리야? 특검 얘기를 물어봤다는 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자꾸 미래 얘기를 해. 네. 네. 아 그럼 특검을 또 수용한다는 얘기를 안 한 건 안 한 거지. 내가 이미 싼 응가는 네. 치우지 못하겠어. 뭐 이런 거구나. 치우지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비대위원장 때 싼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 이제 와서 나들 어떻게 해? 당연히 허락을 안 해주는데.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김혜경 여사랑 같이 토론회하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 그쪽으로 그냥 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심지어 이런 발언조차도 네. 국민의힘 주류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서 네. 이거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건 단독 행동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그냥 데려도는 어린애거든. 네. 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말했어요. 얘보다 더 어린애 있었으면 걔 시켰을 건데 얘가 제일 어려서 얘 시킨 거라 그랬어요. 네. 대놓고 바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후보가 얘기했어요. 김문수가 직접 얘기했어. 아, 김용태보다 어린애 있으면 걔 시켰을 건데 김용태가 제일 어리대. 그래서 걔 시켰지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 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급이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서열이나 아니면 의전 문제에 있어서 그냥 진짜 며칠 써먹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럼요. 길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든 크게 뭐 선거에 뭐 도움이 안 될 얘기가 아니라면 네. 그냥 알아서 해. 네. 그리고 놔두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친윤들 사이에서는 엄청 막 욕한다 그러던데. 그렇죠. 막 최상병 문제 막 네. 괜히 특검법 받을 것도 아니면서 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욕을 계속하면서 저거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거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어쨌든 막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아, 방치는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아, 왜냐면은 어쨌든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얼굴 마담?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네. 그리고 왜냐면 나가면 또 여론에 반응하는 얘기를 네. 조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약간 저는 국힘 지도부 측에서 김문수가 카메라나 마이크를 받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용태가 나서가지고 네. 그냥 뭐 어그로든 뭐든 좋고 뭐 뒷일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떠들고 댕겨 그냥. 네. 아, 근데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도대체 배우자 토론회라는 아이디어, 그럼 이것도 그 아이디어도 김용태 개인 플레이겠네. 나는 그런 거 네. 같아. 왜냐하면 근데 그 설란영 씨하고의 교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설렌영 씨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디어를. 맞아요. 갑자기 발언이 많아졌어요. 그분도 예전에 노동운동했던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저 정도 급은 뭐 내가 다 요리할 수 있지라고 하는 자신감이 꽤 많은 분이야.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자아비대죠. 네.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짓을 몇 번 했었거든요. 예, 몇 쓸데없는 발언이나 이런 거 그냥 좀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나은 건데. 근데 마침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감히 내 앞에 못 나서겠지 이 생각이 되게 강한 거야. 예, 좀 무서워 보이시긴 하잖아요. 예. 그 박지훈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예. 본인이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주인공을 닮았대요. 8편까지 나온 영화, 예. 3D도 나온 영화 있어요. 예. 뭐지? 있어요. 좀 있으면 댓글에 올라와. 아무튼 간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설렌영 씨가 신나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면 토론해야 된다. 네. 나서긴 했죠. 아, 아무튼 이거를 무지경입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살면서 다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진짜 두 번 다시 못 볼 겁니다. 이런 광경은 진짜. 네. 진짜. 그리고 공적 역할을 맡긴다는 말은 너무 위험한 말 아니에요? 영부인한테 공적 역할을 그렇죠. 맡긴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가서 좀 보듬고 네. 그런데 목소리를 얹어주고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겠지. 근데 우리가 김건희를 경험한 상황에서 맞아. 공적 역할을 맡긴다고 하니까 장관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김건희 같은 짓을 또 하겠다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영부인에게 들어가는 거. 그래놓고 지켰냐고.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예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한테 예산을 주겠다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잖아. 제2의 김건희 만들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릴 텐데 네. 이 멍청한 얘기는 김용태 개인 머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뭐 얘기만 하면 김건희 생각밖에 안 나는데 솔직히. 그렇지.